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서 결단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식을 얼마나 오랜 기간 보유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좋은 주식은 그래요. 원래 항상 말씀 많이 드렸던 거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우선 또 오늘 강연자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예.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또 준비하셨나요? 일단 이제 테슬라부터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요? 예. 사실은 이게 테슬라는 미래에셋에 그래서 아주 좀 좋아하셔갖고 테슬라 근데 사실 뭐 좋아하시는 분이 워낙 많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한국에 본격적으로 이제 좀 뭐랄까 알리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제 사실은 미래에셋 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관련돼서 그 역할을 많이 했었던 이제 뭐 대형 프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한 좀 환상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갖고 이게 이제 너무 좋은 쪽 뉴스만 계속해서 나오니까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한쪽만 봐서는 안 된다. 좀 반대면에 좀 리스크 있는 요인들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우리 김 작가 TV에서 제가 요청드렸던 거를 이제 좀 흔쾌히 받아주셔갖고 그날 그때 일요일날 밤에 제가 이거 자료를 만들어갖고 보내드리면서 이거 좀 예전에 올라간 테슬라 영상이시죠? 이겁니다. 이게 이제 2월 1일날 제가 올라간 거고요. 네, 맞아요. 젊은 분들이 지금 테슬라에 몰빵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좀 환상 같은 걸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리스크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젊은 세대분들에게 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기성세대로서 제가 주식시장에 이제 30년 동안 몸담아왔던 이제 그 사람으로서 좀 젊은 세대에 대한 좀 책임감 같은 게 사실 좀 느껴져 갖고 이때 말씀드렸고 이 방송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55,000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하실 때 보시고 판단하는데 꼭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부탁드려갖고 주말에 다시 좀 업로드 해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조심해라 라고 2월 1일 날 제가 말씀드렸고 이때가 181.4달러였습니다. 리스크를 좀 생각해야 된다. 다음에 2월 23일 날 제가 이제 요거는 리치 채널에 제가 나와갖고 그때 이제 방송에 있었던 건데 리치 채널 좀 구독 좀 눌러요. 좀 그 얘기해도 3,000명밖에 안 되면 나신 뭐가 되냐. 그거 좀 세워둬야 될 거 아니냐고. 22,000명, 25,000명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3,000명 늘어서 되겠냐고. 전국에 나 때문에 돈 번 사람이 뭐 수만 명이라며, 수십만 명이라며. 돈 번 사람 구독 하나 눌러줘야죠. 구독 눌러주시고. 3만 안 되면 제가 좀 삐질 겁니다. 그러니까 좀 3만까지 일단 좀 넘기는 걸로 좀 해주시고. 2월 23일 날 202달러일 때 제가 나와갖고, 그때는 이제 일단 먼저 그 전에 2월 1일 날 180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 일단 사과를 먼저 받고, 하지만 지금 202달러 지금은 진짜 팔아야 될 것 같다. 그때 이제 그 이전에 보면은 300불, 작년에 300불, 350불에서 미래에셋이나 뭐 그 다음에 대형 프로나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쪽 사람들이 테슬라를 막 찬양을 했었어요. 그 높은 가격에서 찬양하다가 거기서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100불까지 떨어지니까 그때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입을 싹 닫고 있다가 200불 되니까 다시 막 등장하는 거예요. 막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김 작가 TV에도 자주 나오시는 그 모 이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테슬라의 그만 볼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 외의 회사들 이제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보면은 값어치가 너무 대단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셔갖고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스페이스X가 잘 되고 트위터가 잘 되고 뉴럴링크가 잘 되면 그거는 일론 머스크 개인 회사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좋은 거지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좋은 게 전혀 아니다. 저도 어느 정도 좋지 않나 싶어서 이때 리치 채널에서 이사님한테 그렇게 여쭤봤던 거예요. 그건 전혀 별개 회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한 장면이고요. 하여튼 요 무렵에 이제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요 무렵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테슬라가 그 인베스트 데이를 개최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인베스트 데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사실 그때 그 이전에 많이 올랐었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그런 이제 행사에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지금은 좀 팔 때가 아니냐 하고 제가 그때 2월 23일에는 좀 세게 얘기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면서 덕분에 제가 장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젊은 분들이 그 좀 화가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이건 너무 웃기네요. 예. 참 챗GPT 같은 양반이에요. 야, 이건 어떤 의미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챗GPT는 요즘 트렌드인데. 예. 챗GPT가 이제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게 그런 의미. 그런 의미. 저는 챗GPT처럼 뭔가 엄청 똑똑한 거를 다르게 표현한 건가 싶었는데. 나이들은 대머리들은 다 틀려. 막 이런 인신모욕적인 얘기들이 막 달려갖고. 아니, 저는 어느 쪽이든 꼭 그런 댓글은 좀 안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뭐, 아는 척,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저는. 작정하고 한 거니까요, 사실은. 이게 뭐, 지금, 테슬라를 갖고 있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인생을 걸다시피 한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이거 이제 좋은 소식만 사실 듣고 싶지, 누가 테슬라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듣고 있으면, 일단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나중에 혹시나 테슬라가 주가가 떨어지면 꼭 내가 악담해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의 반응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뭐라고 할까. 정말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아는 척 줬더니 이런 그 댓글 많이 다셔도 관계없습니다. 주말에 템플스테이 같은 데 가시나요? 예, 아닙니다.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랬는데 요 밑에 이제 테슬라 걱정돼서 얘기해 주는 건데 진짜 못 알아듣네. 지금 200불 수준이 그나마 5년치 끌고 온 주가라는 거를 왜 모를까? 세월 지나면 박 이사가 왜 테슬라를 정리하라고 했는지 그때 알겠지. 후회하면서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 생각이 사실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이 어떤 갖고 있는 포지션하고 상반되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들 되게 듣기 싫기 때문에 악플이 달리고 그에 대한 뭐 감정이 안 좋은데 뭐 달다 보면 좀 욕도 쓸 수 있고 사람이 그런 거지. 이제 뭐 그런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아닌데 다만 그런 분들한테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끼쳐 드려 갖고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 다시 한번 좀,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뭐 좀 살펴봐야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제가 방송했던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 방송할 때, 그런 방송하면서 그런 악플이, 달릴 거를 모르면 그거는 멍청한 거. 그런 악플 받기 싫으면 그런 방송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빛나리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진짜, 뭐랄까. 우리나라 이제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이거는 좀 해야 될 사명감 같은 거를 사실 갖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나를 걱정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월 6일 날 최근에 다시 방송했을 때, 그때가 185불이었습니다. 결단해야 될 시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테슬라가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실적 발표하는 그 무렵, 1Q 실적 발표가 분기점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얘기가 가격 인하를 안만 해도 테슬라는 이제 원가 절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해도 원가 절감 능력으로 인해서 수익 부분에 크게 손실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여의도 증권가나 미래에셋증권이나 그다음에 뭐 대형 프로나 각종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 이사님은 안 좋을 것이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안 좋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뭐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까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일단 그게 그렇게 쉽게 이제 비용 절감이 될 리가 있나 하는 뭐 생각이 사실은 좀 뭐랄까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니까요.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치킨 게임은 예초부터 소리였다는 뭐 그런 얘기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테슬라를 팔고 이제 2차 전지를 갈아타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1Q 실적 발표할 때 보셔야 될 핵심 사항이 뭐였냐 하면 테슬라가 한 50배 정도 PR이 되는데 이 PR이 유지되는 거는 압도적인 수익성 때문에 그런 거다. 1, 4분기 판매량 증대를 위해서 가격 인하를 했는데 그 가격 인하가 수익성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1, 4분기 순이익률이 4, 4분기에 15.3%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변동이 있느냐. 이거를 핵심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4월 20일 날 진실의 순간에 발표가 나왔죠. 결국 이때 발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앨런 머스크가 거짓말 짱이다 하는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그런 순간이 된 겁니다. 테슬라 순이익이 24% 급감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EPS가 1.07달러에서 0.85달러로 많이 줄었죠. 이게 그러면은 이제 곱하기 4를 하면은 연간 3달러 40센트가 나오는 거고요. 영업이익률 기준에서 보면은 16% 하던 게 11.4%가 나온 거거든요. 이제 이 11.4%의 영업이익률은 현대차가 8.6%예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 16%도 사실은 작년에 좀 떨어졌던 거고, 한참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좋았을 때는 거의 20% 가까이 육박했었거든요. 20%의 영업이익률하고 네. 기존 OEM 메이커들이 뭐 5%에서 8% 정도 해당되는 영업이익률하고가 크게 비교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50배라는 높은 PR을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PR이 테슬라가 50배고 현대차가 6배입니다. 이렇게 큰 게 격차가 나는 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이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추가 가격 인하를 시사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 4분기에 가격을 인하하면서 이렇게 수익성이 나빠지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가격을 인하해서 수익성이 더 나빠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재앙이겠죠.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뭐 그런 측면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진짜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시점이고요. 그때 이제 제 방송 보고 몇 명 안 보셨지만, 다른 방송에 비해서는 몇 명 안 보셨지만, 그래도 그 방송을 보고 생각을 바꾸셔서 탈출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다행이고, 예, 제가 이제 할 도리를 한 거니까 되게 다행이고, 아직까지도 좀 결단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망설이는 분이시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영상들을 보고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그 여의도 쪽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치킨 게임론, 테슬라가 얘기했던 이제 치킨 게임론, 그러니까 가격을 막 떨어뜨려 갖고 딴 애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가격을 다시 올려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는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죠. 예, 그저 섀도우 복싱에 불과했다 하는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난 거죠. 싸울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허공에 주먹질한 거죠.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테슬라 1분기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24% 감소하긴 했지만 매출은 24% 증가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어쨌든 판매 대수는 더 많이 팔린 건 있긴 하니까. 예, 예. 그만큼 딴 전통 오일 업체들도 많이 팔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고 오르고 막 하는 게, 기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GM 포드가 가장 큰 메이커들인데, 그 GM 포드의 전기차 전환 전략에 있어서 하등의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테슬라 혼자서 생쇼를 하는 거고, GM하고 포드는 그냥 따박따박 지갈 길을 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테슬라가 모델 Y랑 모델 3 차량이 미국 내 판매 가격 인하했는데, 이게 테슬라 가격이라가 올 들어 6번째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가면 좀 어려워요. 좀 이제 좀 망해가는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치품, 그러니까 자동차는 필수품이지만 또 사치품의 성격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가오 잡는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 작가님도 삐처리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 사신 거 아닙니까? 돈 벌면 일단 차부터 좋은 거 뽑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돈 좀 벌어갖고, 뭐, 올해나 내년쯤에 저도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캐딜락 닐이, 그거 이제 국내에 들어온다 그래갖고, 저도 그거 살 생각이거든요. 보드 좀 날라고. 원래 그런 건데, 가격을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모델이 보드가 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랄까 사치제적인 성격에서 봐서 명품은 원래 가격을 인하를 안 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특히 뭐 가격이 올라가면 더 그렇죠.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또 예. 저번에 보니까 샤넬 같은 경우는 막 일부러 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예, 해갖고 뭐 들어가도 되는데 원래 줄선 가게에 또 사는 가고 싶은 심리라는 게 있어서 원래 그런 건데 이렇게 이제 하루가 다르게 계속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 자동차의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가 싸구려로 고쳐가 됩니다. 그러면은 잘 안 팔려요. 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차량 판매 대수를 늘리려고 가격을 인하를 했는데 그 가격 인하한 결과 사람들이 이 차는 좀 싸구려네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더 꺼리게 되고, 그래서 더 안 팔리니까 가격을 더 인하하고 사람들이 더 꺼리게 되고, 이런 악순환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거고, 기존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들이 비용 코스트가 분명히 듦에도 불구하고 딜러망을 두고 공식적으로는 가격 인하 안 하고 딜러한테 얘기하고 사장님 제가 요번에 사장님 좀 특별하게 제가 1,000만 원 깎아 드릴게요 하는 식으로 해서 가격을 인하해서 원래 파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테슬라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제 그냥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미국의 증권사에서 똑같은 지적을 한 걸 제가 듣고 와서 얘기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형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와 같은 그런 이제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비판적인 견해 이런 것도 같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안 나온다고요, 지금. 여의도에서 완전 테슬라에
그 경도돼 있어갖고 완전 올인돼 있어요. 미국에 분명히 걔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리포트를 보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텐데 중간에서 이제 나쁜 거는 배제해버리고 좋은 것만 이제 골라갖고 선택적으로 계속 이제 얘기하는 좀 그런 일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욕이라는 쌍욕은 다 먹고 예, 장수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께서 일각에서 말하는 가격 인하로 추격 역량 값거래는 치킨 게임을 통한 경쟁성 흔들기 요거에 아니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 택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GM이 1년에 한 700만 대, 800만 대를 파는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거기서 지금 전기차 올해 뭐 5만 대, 10만 대 팔려나? 그거 파는데 그거 좀 적자 더 많이 봤다고 해갖고 GM의 뭐 전체 회사에 기스도 안 납니다. 간의 기별도 안 가요. 그건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가격 인하해갖고 결국 전기차 부분, GM이나 포드 같은 애들의 전기차 부분에서 타격을 입혀서 회사가 휘청휘청해야 치킨 게임 놈이 성립이 되는데 걔들은 눈 하나 끔찍 안 한다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같은 이제 신생 벤처 회사들. 그런 애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애들한테는 치킨 게임이 가능할 거고. 중국 쪽에서도 이제 뭐, 그, 리오토나, 뭐죠?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신생 그 전기차 메이커들이 있는데, 걔들한테는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지, 큰 메이커들, 이제 대형 OEM 업체들한테는 전혀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커서 되게 이제, 큰 회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시가총액만 큰 거고 자동차 판매하는 대수라든지 그 회사의 조직으로 보면 현대차나 GM이나 포드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애송이에 불과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쟤들은 좀 뭐 최근에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좀 뭐 그 정도? 이제 그런 다크호스 정도? 뭐 그 정도 느낌이지 메인 플레이는 아닙니다. 규모 자체가. 이제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민 많이 되실 텐데 그분들한테 이제 이 피터 린치의 조언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ere's no shame in losing money on a stock. Everybody does it. What is simple is to hold on to a stock or worse, to buy more of it when the fundamentals are deteriorating. 인가요? 예. 좀 제가 영어 약해갖고. 괜찮습니다. 예. 한글만 읽으면 되니까요. 예. 다행히 제가 번역된 것 같이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식으로 돈을 잃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은 펀더멘탈이 악화되고 있을 때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 아니, 더 나쁜 것은 주식을 더 사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기업이 펀더멘탈의 변화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나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서 결단을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번 2차 전지에 사도 된다고 강조한 8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제 좀 또 지난번 출연하신 이후로 또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한번 해야 되니까요. 일단 배터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은요? 언제든 사셔도 됩니다. 8개는. 예. 시점 상관하지 마시고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타임이 중요한 주식들입니다.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식을 얼마나 오랜 기간 보유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좋은 주식은 그래요. 원래 위대한 기업은 그 위대한 기업하고 내가 몇 년을 동행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의 수익률이 결정되는 거지. 어떤 특정 좋은 시점에 샀느냐, 어떤 특정 좋은 시점에 팔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익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에코프로를 처음 산 게 작년 5월인가 6월쯤인 것 같은데 8만 원에서 산 것 같아요. 처음에 살 때. 사고 2달 만에 30%가 빠져갖고 6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그 회사를 이제 펀더멘탈을 잘 알고 있었고 이거 기회 갖고 가면 무조건 벌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이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6만 원이 갔을 때 이제 와이프한테 돈을 900을 빌려갖고 추가로 샀습니다. 예, 추가 이제 저가 매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올라가서 그 이후에 오르더라고요. 진짜 딱 그 물 타자마자 밑 오르더라고요. 근데 진짜 거의 그 물 탄 시점은 거의 진짜 바닥인데 6만 원이니까 지금 거의 10배 난 거잖아요. 그때 가격 비하면은 1년 만에. 근데 제가 그걸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원래 이 주식이 되게 저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저렴했으니까 더 산 거고
더 샀는데 운이 좋게 그 시점이 마침 맞았던 거지. 제가 그 시점을 맞추려고 해서 맞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12만 원 됐을 때는 이제 뭐 거의 더블 가까이 간 거고 15만 원도 갔었고 뭐 갔을 때마다 그 타이밍을 내가 계속 노리고 있었으면 12만 원에도 한번 팔았을 것 같고 15만 원에도 팔았을 것 같고 뭐 20만 원, 30만 원이면 더 많이 팔았었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 자체가 요분은 사갖고 일단 25년 12월 31일까지는 팔지 말고 계속 한번 갖고 가보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산 거라서 계속 갖고 있었더만 지금 왕창 오른 거잖아. 이 중에서도 늘 추천하시는 게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 종목이 뭐였었죠? 항상 말씀 많이 드렸던 거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광물이 제일 갑이에요. 예, 광물. 그러니까 전구체나 리튬 이런 쪽이 지금 이제 한국의 2차전지 밸류 체인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제일 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산업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제일 마진율이 높습니다. 이게 제일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작년에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를 제가 30%씩 사고, 나머지 4개를 이제 그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예,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뭐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제가 지금 7개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형태로. 포스코 퓨처엠은 없으신가요? 예, 포스코 퓨처엠은 없습니다. 예. 왜요? 포스코 홀딩스 있으니까요. 예.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좋아요. 예, 좋은데, 홀딩스 많이 갖고 있으면 굳이 뭐 퓨처엠까지 있을 필요 있겠나 싶어갖고. 근데 8개 중에 진짜 하다 보니까 7개 있었네.